처음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눈이 만든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버텨온 내 정신이 무너질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거나 태연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일상은 무너졌고 밤마다 숨이 가빠지는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대학도 휴학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조차 손끝이 차갑게 떨린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날의 그림자가 내 삶 전체를 잠식해버릴 것 같아 이렇게 털어놓으려 한다. 나는 23살 서초구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대학생이었다. 집에서 통학하기엔 거리가 멀어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혼자 살았다.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나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에 집중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어떤 신호가 내 주변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고시원 복도는 낮에도 어둑했다. 형광등은 오래되어 깜빡거렸고 누군가 지나가면 미세하게 울리는 기척이 항상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진 줄 알았다. 그러나 한밤중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만큼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들은 건 노크 소리였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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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문을 두드리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지만 미묘하게 어긋나는 리듬이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혹은 사람이 두드리려고 애쓰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어긋난 동작. 나는 아마도 옆방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술에 취한 사람이거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늘 새벽 2시쯤이면 시작됐고 매번 내 문 앞에서 멈추는 듯했다. 언젠가 나는 너무 신경이 쓰여 문을 열어 확인하려고 했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내 손끝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왔다. 단순히 새벽 시간이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문을 열자 복도는 여느 때처럼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소리를 냈고 작은 환풍기 바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소리는 또 다시 시작되었다. 툭, 툭, 툭. 이상하게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소리는 항상 같은 리듬으로 찾아왔다. 내가 라면을 끓이던 날도, 시험 공부로 잠을 못 이루던 날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웠을 때도 어김없이 새벽 2시쯤이면 찾아왔다. 귀찮고 불편했지만 그 시간대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고시원 주인은 밤 11시 이후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웃들은 모두 방음 문제를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혹시 내가 잘못 듣는 걸까라는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문틈으로 공기가 스며들 때 나는 흐릿한 마찰음 혹은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음절이 있었다. 구분이 너무 애매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날 들린 속삭임은 내 이름과 비슷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조심스럽게 들이켰다. 혹시 환청일까? 과제와 작업 때문에 잠을 못 자 피곤했으니 그런 환청을 들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 억지로 잠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내 문 앞 바닥에는 뭔가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젖은 손으로 문 아래쪽을 슬쩍 눌러 쓸어 올린 듯한 자국.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고 선명한 지문은 없었다. 나는 누군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며 휴지로 지우고 지나쳤다.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길한 감정이 움틀거렸다. 그때부터 내 방의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고 벽면에 닿는 손바닥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상한 건 또 있었다. 알람을 맞춰놨던 휴대폰 시간이 새벽 2시에 멈춰 있었던 날. 분명 내가 잠든 시간은 밤 11시쯤이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시계는 2시에서 단 한 분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다. 전화 화면이 버그난 줄 알고 다시 켜보면 정상이었다. 몇 번이나 반복되자 나는 공포보다 혼란감이 먼저 들었다.
내가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시간 감각이 흐트러진 건 아닐까? 정말 이 모든 게 내 착각일까?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절대 착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 그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리던 노크 소리도 사라지고 고요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작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다시 누우려는 순간 문틈 쪽에서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람이라면 일정해야 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틈에 얼굴을 대고 내 숨결을 듣고 있는 듯한 아주 미세한 호흡이었다. 규칙적인 듯하면서도 때때로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나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직감이 이상하게 들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내 목덜미에 닿는 공기가 날 서 있을 듯 끈적이는 냉기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다. 손가락이었다. 사람 손가락보다 훨씬 얇고 뼈만 남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피부색은 창백한 회색이었다. 그 손가락은 마치 내 방안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바닥을 스치며 움직였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어 버렸다. 그 손가락은 문 아래에서 잠시 멈추었고 그러더니 내 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빼내지도 못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확실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손가락이 바닥을 긁는 미세한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심장은 속도를 잃은 듯 아무런 규칙 없이 뛰었다.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존재처럼 천천히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왔다. 내 쪽으로 더 가까워졌을 때 바닥에 비친 한 줄기 형광등 빛이 그 표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버렸다. 그 손가락은 죽은 사람의 손과도 달랐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은 온기가 있고 죽은 사람의 손은 차갑고 굳어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형체는 있지만 생기가 없었고 존재는 하지만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마치 누군가가 사람 손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형태. 그 기괴한 손가락은 침대 아래쪽까지 다다랐을 때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 아주 느린 속도로 바닥을 더듬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그 손가락이 내 위치를 완전히 파악하고 몸 전체를 끌고 올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숨조차 들키지 않으려고 더 천천히 호흡을 줄였다. 그러다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다. 움직임을 멈춘 그 형태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적을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람조차 허락되지 않는 무겁고 찬 무언가로 바뀌었다. 손가락은 잠시 동안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떨리는 듯 내 쪽을 다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침대 깊숙이 뒤로 밀어 넣었다. 아무 생각도 아니었고 계산도 없었다. 그저 너무 무서워 살기 위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려 덮고 숨을 최대한 죽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자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불 속은 무성한 공포로 가득했지만 바깥보다 조금이라도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줬다. 나는 그 상태에서 긴장을 놓지 못하고 귀를 열어 두었다. 손가락이 어디로 가는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 들려온 소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문틈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가볍지 않은 깊은 마찰. 마치 손가락뿐 아니라 몸 전체가 있었다는 듯한 소리. 바닥을 끄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고 문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이불 너머로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눈을 감고 있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존재감이 짙었다. 나는 공포로 전신이 굳어버린 채 숨을 참았다. 떨림이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존재는 몇 분 동안, 아니 어쩌면 몇 초 동안 내 문을 향해 서 있었다. 시간 감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움직였다. 그것은 소리가 아닌 감각이었다. 차갑고 끈적한 공기가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등 아래로 흐르는 듯한 느낌. 마치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아주 가까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기운. 나는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래 버텼다. 전신이 저릿해지고 손끝에 피가 돌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나는 그 존재가 나를 완전히 본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여기 있지.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이번엔 흐릿한 속삭임이 아니라 귀에 직접 파고드는 듯한 낮은 울림이었다. 어른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여자도 아니었다. 말이 아니면서 말의 형태를 흉내낸 소리. 언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사람의 말투를 따라 하려고 만든 것 같은 기괴한 발음. 그 음성은 이불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바로 내 앞에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숨이 멈췄다. 텅 비어버렸다. 심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여들며 온몸이 마비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대 바로 아래에서 들렸다. 그 존재가 나를 찾기 위해 바닥을 더듬는 소리. 손가락이 바닥을 타고 올라와 침대 하단을 긁고 천천히 이리저리 이동하는 소리. 나는 소름이 뼛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치밀어 올라왔고 숨을 참는 동안 눈물까지 흐르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닿더니 아주 천천히 마치 침대 위로 올라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철컥! 그 순간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존재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기묘할 정도로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기척이 들려왔다. 이제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공기를 가르는 아주 미세한 흐름만이 느껴졌다. 곧이어 손가락이 문틈 아래로 다시 스르륵 빠져나갔고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몇 분 동안, 아니 몇십 분 동안 이불에서 나오지 못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그것이 바로 앞에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나를 마비시켰다. 하지만 결국 밖에서 들리던 생활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자 나는 이불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눈을 내밀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아래 바닥에는 어제 본 것과 아주 비슷한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단지 달랐던 점은 이번엔 2개였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대로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들렸던 그 음성이 귓가를 스쳤고 숨을 조금이라도 쉬면 내 곁에 누군가 선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침 햇빛이 비치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대로 샤워도 하지 않은 채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기묘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서초일 때 어딜 가든 누군가의 눈을 느끼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는 시선, 골목 어딘가에서 흐릿하게 들리는 노크,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뒤쪽 어깨 근처에서 꿈틀대는 그림자 같은 움직임, 심장이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나는 그것과 다시 마주쳤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존재를 처음 다시 마주친 날. 기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억지로 설득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 고시원 환경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다. 불안이 만든 감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모든 걸 착각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늦은 오후 서초역 근처 카페에서 과제를 하다가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라 해가 빨리 지고 있었고 인도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퇴근하며 흩어지고 골목으로 접어들면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보며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변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다. 고시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
익숙한 기운이 내 등을 스쳐 지나갔다. 설명하기 어려운 차갑고 습한 공기, 그 기운은 순식간에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까지 퍼졌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봤다. 골목은 비어 있었다. 사람 한 명이 서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없는 걸까? 바람도 없는데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아래의 어둠은 지나치게 짙고 무거웠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벽면의 작은 창문, 주차된 차의 유리, 전봇대 그림자까지 어디서든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아주 미약하게 툭, 툭 분명히 들렸다. 원래 새벽에만 들릴 그 소리, 문을 두드리는 기묘하게 엇박자인 소리. 그 소리가 이번엔 골목 끝에서 들려왔다. 나는 숨을 삼키며 눈을 크게 떴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 아래 어둠 속 무언가가 잠깐 흔들렸다. 그 형체는 흐릿했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다. 어둠이 모여 하나의 형태가 된 것처럼 가만히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걷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골목의 그림자들이 더 길어지고 바람이 없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으며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골목 중간쯤에 닿았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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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더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걸음만 빠르게 옮겼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신호였다. 그 존재는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골목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것이 나의 이름을 부르려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고시원 건물 입구가 보였을 때 나는 거의 뛰다시피 했다. 자동문 앞에 도착한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살짝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찬 기운이 등 뒤를 지나갔다. 연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비어 있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뭔가가 남아 있었다. 물이 한 줄기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젖은 무엇이 내 뒤를 지나간 듯한 흔적.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흔적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 골목은 점점 어두워져 보이지 않았다. 고시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다. 형광등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운동감을 느꼈다. 이번엔 노크가 아니었다. 뭔가 천천히 끌리는 소리. 지금 막 물기가 있는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 그 기척은 복도 끝 남는 샤워실 쪽에서 들려왔다. 샤워실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는 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씻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 샤워실을 쓰는 사람은 없다. 그곳은 항상 늦은 밤, 사람들 모두가 잠든 시각에만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 밑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발이 아니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손가락이 문틈 아래에 닿은 채 안쪽에서 바깥으로 움직이며 생긴 형태였다. 그 손가락은 천천히 바깥을 탐색하려 움직였고 나는 그 그림자가 내 쪽으로 천천히 기어오듯 형태를 바꾸는 걸 보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샤워실 문은 일정한 리듬 없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느꼈다. 지금 저 문 뒤에 있는 것이 어젯밤 내 방에서 기어들었던 그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도망쳤다. 중간에 복도 끝이 갑자기 더 어두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을 잠그자마자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호흡은 거칠고 손은 식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아주 느린 발자국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너무 어둡고 불규칙했다.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니라 망가진 발이 바닥과 마찰하는 듯한 기척.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느려서 그 소리가 복도를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내 문 앞에서 멈췄다. 아주 긴 정적. 그리고 툭, 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 안쪽에서 떨며 숨을 죽였다. 방 안 공기가 찬물처럼 가라앉고 귀 속에서 심장 소리가 울릴 정도로 빠른 박동이 전해졌다. 그 존재는 이번엔 문틈 아래로 손가락만 넣지 않았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커, 철. 나는 숨도 못 쉬고 문을 노려보았다. 문고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것처럼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위아래로 흔들렸다. 마치 구조를 이해하려고 탐색하듯 움직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밀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힘을 주어 문을 막았다. 문이 벌어지지 않게 온몸으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문 반대편에서 느껴지는 힘은 단단하지 않았다. 수십 명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미는 것도 아니었다. 그 힘은 마치 형체 없는 무게가 스르륵 스며들듯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존재가 내 귀에 바로부터 속삭이듯 문틈 바로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그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또렷했다. 마치 이제 내 위치를 확실히 안다는 듯한 울림.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추고 문을 붙잡은 채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고시원 사장이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문 뒤에서 느껴지던 힘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기는 가벼워졌고 문고리 움직임도 멈췄다. 사장이 다가오며 말했다.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올라왔어. 괜찮아? 문틈 아래는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존재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찾았다는 사실을. 휴대폰 불빛만이 차 안을 비춰주던 그 순간 조수석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형의 몸이 갑자기 작게 떨렸다. 당황한 나는 얼른 옆으로 몸을 기울여 형의 얼굴을 확인했다. 형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낮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아. 그 말투는 분명 형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형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잡힌 손이 너무 차가워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문 열지 마. 형의 눈이 서서히 들려 올라왔다. 하지만 눈동자는 또렷한 초점을 잃은 채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차 밖에서 서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형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했다. 볼 자신이 없었다. 대신 손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쳤지만 형의 힘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강했다. 차 안의 공기는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고 형의 목에서 다시 소리가 울렸다. 뒤에서 왜 웃어? 나는 비명을 삼켰다. 차 뒤 유리는 검게 비어 있었지만 내 등골 아래를 타고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확인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형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유리창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 내려오지 마. 그 순간 차 뒤쪽 지붕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형을 붙잡았다. 형! 정신 좀 차려! 형! 한참 동안 붙잡고 흔들어대자 형의 호흡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갑자기 힘이 빠진 듯 내 손목을 놓았다. 형은 방금 전 기억을 못하는 듯 멍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 방금 뭐 했냐? 말하는 동안에도 차 지붕 위에서는 살짝 긁히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긁고 있는지 모를 길고 느린 소리. 형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내게 속삭였다. 출발하자. 절대 뒤 보지 말고. 나는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차 창밖 어둠 속에서 뭔가가 흩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 지붕 위 무게가 스르르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길을 빠져나왔다. 신호 한 번 서지 않고 정차도 하지 않은 채 마을까지 내려간 뒤에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차에서 내렸을 때 형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지붕 보지 마. 그냥 집 가자.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등골에 남아있던 그 감각이 계속 나를 끌어당겼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붕을 올려다본 순간 거기에는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사람 것과는 확실히 다른 손가락이 너무 길고 손바닥이 이상하게 좁은 형태의 손자국들.
그리고 그 손자국들은 전부 운전석 쪽으로 기어오는 방향이었다. 문을 연 순간 실내의 공기가 확연히 달랐다. 불이 꺼진 좁은 원룸은 내가 떠난 지 오래된 공간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빈 느낌 속에 이상한 잔향이 맴돌았다. 누군가 금방까지 숨죽이며 앉아 있었던 자리에 체온 같은 것. 문틈으로 스며든 서울 겨울밤 공기가 실내를 식히고 있었는데도 어쩐지 방 안에는 기묘하게 남아있는 사람 냄새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지 않은 채 핸드폰에 플래시만 켜고 발끝으로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누군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 입속에서 새어나온 말은 생각보다 크게 들렸고 그대로 벽을 타고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이 벽 모서리에 닿는 순간 아주 작은 소음이 뒤이어 따라왔다. 딱! 딱! 나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방 천장이 아니라 벽도 아니었다. 바로 싱크대 아래, 그 아랫부분에서 나는 소리였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더 건조하고 더 가볍고 더 의도적인 소리였다. 마치 좁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플라스틱을 아주 약하게 두드리고 있는 듯한 느낌. 딱! 딱! 한번 멈췄다가 다시 딱!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방 전체가 점점 좁아진 듯한 착각이 들었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았다.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피부 위에 무언가 옳다는 느낌이 계속되었다. 그때 그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더 이상하지. 소리가 멈춘 뒤 그 아래에서 아주 얇고 숨어있던 숨소리 같은 게 들렸다. 나는 이게 내 숨소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았다. 그 짧은 순간 나는 핸드폰의 플래시를 싱크대 아래로 비추지 못했다.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곳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방을 나가버리면 그 무언가는 내가 등 돌린 틈을 타 행동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무엇보다 나는 소름 돋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열어보지 않으면 이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되겠구나.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싱크대 아래쪽 문 손잡이 근처까지 가져져 갔다. 그 틈 사이로 아주 약한 사람의 체온 같은 따뜻함이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 방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온기.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속도를 잃었다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반복했다. 내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 쪽으로 바싹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스. 나는 거의 비명을 삼키듯 입을 다물었다. 저건 네 발로 기어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처럼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 바닥에 붙이고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싱크대 아래 전체를 좌우로 천천히 훑다가 문을 사이에 둔 바로 내 앞까지 다가왔다. 내 귀에는 이제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젖은 숨소리가 들렸다. 하! 그것은 지금 내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도 완전히 놓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몸이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와 지금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적 판단 사이에서 정신이 분리되는 기분만 계속 커졌다. 그 순간 내 뒤쪽, 방문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스. 마치 벽을 긁는 손톱, 아니 손톱보다 더 빠르고 날카로운 무언가.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플래시 불빛이 흔들리면서 방 전체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문틈 아래 복도에서 들어오는 불빛 사이로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착시가 스쳤다. 그때 문틈 아래가 아주 천천히 어두워졌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문틈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정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찌익! 누가 문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건너오는 기척이었다. 마치 방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문 쪽 기척을 따라가듯이. 나는 어느 방향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등 뒤에는 문, 앞에는 싱크대. 둘 중 하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하나도 사람이 아니었다. 숨이 턱에서 걸렸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문 손잡이와 싱크대 아래의 틈, 그 둘 사이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기이한 감각이 내 두뇌를 강제로 동시에 갈라놓았다. 두 곳에서 동시에 나를 보고 있는 느낌.
문 너머의 그것은 손잡이를 누르던 동작을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문 표면을 따라 무언가를 긁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길고 끈적한 질감. 표면을 파내는 느낌보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문살을 훑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내 등허리의 근육이 차갑게 굳는 게 느껴졌다. 마치 내 척추를 따라 누군가 손가락을 천천히 올리고 있는 듯한 감각까지 얹혀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싱크대 아래에서 갑자기 아주 약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들렀지? 나는 목이 완전히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속삭임은 또박또박한 말이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의 가래 끓는 숨소리에 가까웠다. 들었지? 그 속삭임이 끝나자 문 밖에서 긁히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방 안의 모든 공기와 온도가 동시에 멈춘 것처럼 어떤 존재들은 서로를 인지한 듯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둘 중 하나가 나를 먼저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느꼈다. 그때였다. 싱크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안쪽으로 깊게 물러났다. 그리고 그 직후 문 손잡이가 기계가 고장난 듯 빠르게 떨리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잡고 흔드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있는 힘껏 안에서 밖으로 문을 비틀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의 등을 눌러버렸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반대편에서 아주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내 친구 목소리였다. 학교에서 매일 듣던 바로 그 톤. 야, 문 좀 열어봐. 너 괜찮아?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3시간 전에 내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지방 내려간다고. 그 목소리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두드리는 횟수, 힘, 리듬, 아무리 들어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문 열어줘, 나야. 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등 뒤 문은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문 틈 사이로 차갑지 않은 온도가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문틈에서 스며드는 그 미묘한 온기는 사람 체온보다 더 묘하게 끈적하고 오래된 축축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가 온도 형태로 스며드는 느낌. 나는 등으로 문을 막은 채 그 온기가 내 척추뼈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문 좀 열어봐, 나야. 바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익숙한 말투, 내가 늘 듣던 그 뉘앙스. 하지만 목소리 뒤에 퍼지는 미세한 공간음이 너무 이상했다. 친구의 집 복도는 좁고 울림이 거의 없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아주 넓은 공간에서 울리는 듯한 잔향이 붙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터널 같은 곳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느낌. 게다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벽처럼 굳은 채로 귀를 기울였다. 정적. 너무 깊은 정적. 사람이라면 문 앞에 서 있는 만큼의 작은 체온, 작은 호흡, 작은 움직임이 문 너머로 반드시 전달되기 마련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명확한 감각이 내 등을 통해 전해졌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빈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분명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지만 그 존재는 일반적인 실루엣이 가진 그 미세한 흔적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 톡!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다. 내 친구는 문을 두드릴 때 습관이 있었다. 손가락 2개로 아주 약하게 2번만 두드렸다. 그 습관 그대로였다. 그러나 바로 이후 그 두드림은 어색하게 변했다. 점점 사람이 낼 수 없는 박자, 점점 손가락과는 맞지 않는 속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손가락이 붙어 문을 두드리는 듯한 복잡한 리듬으로 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나는 그 변화를 듣는 순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무너졌다. 보통 무서우면 심장이 빨라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느려졌다. 마치 심장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는 기분. 싱크대 아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조용함 자체가 다른 종류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아까까지 속삭이던 그것이 뒤로 물러났다는 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 시선이 향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어두운 틈 안에서
지금도 날 응시하고 있다는 걸 더 강하게 느꼈다. 야, 왜 대답 안 해? 친구 목소리의 억양이 바뀌었다. 익숙한 억양에서 아주 미세하게 어긋난 억양으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조립한 말투로. 여기 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문틈 아래가 또다시 아주 천천히 어두워졌다. 이번엔 사람 발이 그림자를 만든 게 아니라 그림자 자체가 문틈 아래를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다. 문 뒤의 존재가 문틈으로 시선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문틈에서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꿈틀거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기이한 목소리와 동시에 싱크대 아래에서도 극히 작은 반응이 있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길게 끌리는 듯한 그 소리, 두 곳의 존재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아주 느리고 불길한 교감, 둘 다 나를 중심으로 삼고 움직이고 있었다. 거친 공포 속에서 나는 갑자기 어떤 이상한 확신을 얻었다. 문을 열면 문 앞의 것이 나를 가져간다. 싱크대를 열면 그 안의 것이 나를 가져간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끝이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하나뿐이었다. 둘 다 동시에 상대하지 않는 것. 둘 다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방은 좁았다. 문과 싱크대는 서로 너무 가까웠다. 도망칠 만한 공간은 없었다. 그때였다. 문 밖의 그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낮게 마치 귀 밑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다. 너 숨 쉬는 거 들린다. 나는 절대 숨을 참고 있었는데도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내 폐가 더 크게 들썩거렸다. 숨을 멈추려면 오히려 숨을 흡해야 하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었다. 목 안쪽이 뜨겁게 말라붙고 폐가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마시려 들었다. 그 순간 싱크대 아래에서 갑자기 금속이 틀리는 소리가 났다. 딱! 금속이 한번 튀는 소리에 문 너머의 존재가 동시에 반응했다. 문 손잡이가 꽉 잡히며 누군가에 있는 힘껏 아래로 눌렀다. 찰탁! 문이 반쯤 열릴 만큼 걸쇠가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밀어붙였다. 전신의 힘을 다해 버티려 했지만 문 반대편의 힘은 내가 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일정하고 훨씬 강했다.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일정한 힘을 줄 수 없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느낄 만큼 문은 아주 조금씩, 정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싱크대 아래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열지 마. 그 속삭임은 방금 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젖은 목소리, 단어 끝마다 물방울이 맺힌 듯한 소리. 열지. 그건 내 친구 아냐. 나는 정신이 흔들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저 목소리를 믿어야 하는지, 문 밖의 목소리를 믿어야 하는지. 하지만 곧바로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반박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열지 마? 그러니까 뭔데?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 기계음처럼 떼어진 톤. 사람 목소리에 기생한 듯한 느낌.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나 먼저 찾았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싱크대 아래 그것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척이 들렸다. 문 바깥의 존재도 동시에 힘을 세게 주었다. 둘 다 같은 목표. 나에게. 나는 이 두 존재가 서로를 견제하며 지금 이 방 안에서 누가 먼저 나를 가져갈지 다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젖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용히 있어. 그리고 문 밖에서 더 깊고 더 기괴한 목소리가 중첩되며 말했다. 열어. 나는 문과 싱크대 사이에 끼인 채 둘의 압박이 동시에 좁혀오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단 한 줄기의 판단을 찾으려는 절박함에 휘말렸다. 그 순간 내 몸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굳어 있었다. 문과 싱크대 사이 겨우 2걸음 남짓한 이 좁은 공간이 거대한 압력처럼 느껴졌다. 어둠, 냄새, 눅눅한 온도, 문틈 뒤의 것과 싱크대 아래의 것이 내 숨소리 하나를 두고 서로 잡아먹을 듯 대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 그저 몸을 버티고 있을 뿐이었지만 몸의 떨림이 너무 커져서 문에 닿은 등의 미세한 진동까지 전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때 문 뒤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문을 아주 천천히 스르르 훑는 소리가 났다. 바닥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사람 손가락보다 조금 더 길고 얇은 무언가가 문살을 따라 움직였다. 사각, 사아각. 그 움직임이 내 등 위치에서 바로 멈추는 순간 나는 비명을 억지로 삼킨 채 입을 꽉 다물었다. 문 너머의 그것은 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이어서 싱크대 아래도 움직였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게 내 위치를 조금 더 확인하려는 듯이 안쪽에서 바닥을 두세 번 느리게 긁었다. 슥, 슥. 둘의 리듬은 다르지만 목표는 동일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두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있었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향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 뒤의 것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앞을 막고 있었고 싱크대 아래의 것은 출구 대신 숨을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바깥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제 더는 내 친구 목소리가 아니었다. 왜? 숨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듯한 인간의 발성기관을 흉내내지만 정확히 닮지 않은 소리.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도망치기엔 늦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틈 아래의 어둠은 다시 움직였다. 그림자가 좌우로 흔들렸고 마치 문틈을 밀고 오려는 듯 점점 더 진해졌다. 그때 싱크대 아래의 그것도 움직였다. 이번엔 빠르게. 금속이 뒤틀릴 정도의 소리와 함께 싱크대 안쪽에서 무언가가 한 발짝 앞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났다. 탁! 무언가가 싱크대 벽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사람 손처럼 들리지만 너무 많고 너무 빠른 발톱 같은 소리. 딱딱딱! 내 폐가 스스로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다. 머리뼈가 조여오는 듯했고 시야는 좁아졌고 어느 순간 내 왼손이 떨림으로 인해 힘을 잃고 바닥에 닿았다. 그리고 난 그 순간 깨달았다. 바닥이 너무 차갑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바닥 난방은 분명히 켜둔 상태였다. 이 방의 온도는 내가 떠난 동안 누군가가 다시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식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바닥은 냉장고 내부처럼 얼음같이 식어 있었다. 둘 중 하나가 방 안 전체의 온도를 빼앗아가고 있다. 나는 이 방에서 더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내 체온조차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압박은 공포보다 더 현실적인 생존 본능을 자극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 너 여기에 있어야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손잡이가 또 움직였다. 천천히. 그러나 이번엔 누르는 힘이 아니라 당기는 힘이었다. 문이 스스로 안쪽으로 열리려는 느낌. 나는 전신의 근육을 다 써서 문을 막았다. 문살이 내 어깨에 노골적으로 파고들었고 팔 근육이 벌벌 떨렸다. 그러나 내 몸이 문에 닿아 있는 그 순간 등 뒤에서 톡 하고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문 너머에서 내 어깨가 닿은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 손이라면 뼈와 조직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저항도 없고 촉감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눌림만 있었다. 여기 있구나. 그 순간 싱크대 아래에서 갑자기 속삭임이 더 명확하게 들렸다. 움직이지 마.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절박함이, 경고가, 그리고 묘하게 보호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붙잡히면 넌 여기 남아. 그 순간 문 밖의 것이 반박하듯 웃었다. 사람 웃음과 기계 잡음이 섞인 소리.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을 붙여서 만든 느낌. 여기 남아. 아니, 데려가는 거야. 그 말이 끝난 직후 문 전체가 갑자기 꽝 하고 울렸다. 나는 온몸을 문에 더 밀착시키며 최대한 버텼다. 문틀 전체가 흔들렸고 문 손잡이는 벌떡거리는 어떤 힘으로 인해 규칙 없이 튀어올랐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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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 장치가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얇아지고 더 차가워졌다. 숨이 더 이상 폐까지 내려가지 않고 목 앞에서 딱 막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싱크대 아래에 그것이 갑자기 가만히 멈추었다. 움직임이, 소리가, 숨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로, 올라가. 나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전 싱크대 아래에서 그것이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위쪽 선반으로, 더 위로. 그러다 결국
싱크대 상판 바로 아래까지. 그리고 멈췄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싱크대 아래가 아니라 천장고로 숨으라는 말이었다. 문 뒤의 존재는 문을 통해 들어오려 하고 싱크대 아래의 존재는 내가 눈앞에 두려워하는 대상을 피하게 만들고 있었다. 둘은 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둘의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지금 단 한 번만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겼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문 뒤에 그것이 문을 한번 크게 쿵 하고 밀어붙이는 순간 싱크대 안쪽에 그것이 동시에 천장을 향해 강하게 기어올랐다. 천장 전체가 툭툭 울렸다. 그 둘은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찰나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상태에서 죽을 힘을 다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왜 여기 있어? 라고 속삭였어. 목 뒤가 얼어붙었고 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 진짜로 아무도.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하고 따뜻했어.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내 목 뒤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재빨리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어. 그러자 조명이 흔들리는 듯 깜박였고 그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이 눈에 들어왔어. 그 거울은 학교 이전부터 있던 거라며 괜히 유명했지. 밤마다 반사가 느리게 움직인다는 소문도 있었고. 근데 그 위치에서 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거울 속 내 뒤쪽에 어떤 실루엣이 서 있었어. 정확히 사람 모양이긴 했는데 시선이 바닥 쪽으로 늘어진 것처럼 형태가 비틀려 있었어. 힘이 풀리면서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제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 내 심장 박동이 귀 안쪽에서 북처럼 울렸고 땀이 손바닥에 고였어. 손이 떨려서 플래시가 더 흔들렸고 거울 속 실루엣도 흔들리는 빛에 따라 요동쳤지. 근데 이상한 건 그 실루엣이 흔들리는 플래시빛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야.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기관지가 조여들면서 공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 숨이 끊길 것 같아서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손가락 끝에서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어. 바닥을 비추니 먼지와 함께 검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어. 그리고 그 얼룩은 바닥이 아니라 금방 마른 듯한 손자국 모양이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벽 쪽을 향해 끌린 듯 이어져 있었어. 나는 생각했어. 이건 여기서 만든 자국이 아니다. 누군가 이 복도에서 기어갔던 흔적 같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자국 끝이 딱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는 거야. 그때 뒤쪽 벽에서 툭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금속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는데 반복될수록 그게 어떤 패턴처럼 들렸어. 마치 누군가 벽 반대편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다가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 나는 반사적으로 후진하며 복도 끝쪽 비상계단문을 향해 걸었어. 하지만 걸을수록 문과의 거리가 왜인지 줄어들지 않았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갑자기 전화기가 떨리기 시작했어. 발신자는 내 번호. 내 폰이 나한테서 걸려온 전화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손이 떨린 채로 화면을 바라보는데 벨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어. 마치 스피커 안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섞이는 것처럼. 벨소리가 끝나기 직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어. 통화 연결됨. 그런데 들려온 건 목소리가 아니었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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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들리던 벽 두드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지. 그리고 이어서 숨소리가 섞여 들어왔어. 가까워지는 숨소리. 핸드폰 마이크 가까이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훑었어. 숨소리가 너무 가까웠어. 전화를 통해 들리는 소리인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어. 잠시 후 아주 낮고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렸어. 돌아보지 마. 난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 말투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숨소리와 울림이 인간 같지 않았어. 현실과 꿈 사이에 떠있는 듯한 느낌. 전신이 공포로 굳었는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순간 내 뒤에서 길게 늘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하나 둘. 무언가가 나와 같은 공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바닥과 긁히며 끌리는 느낌이 섞여 있었고 사람의 걸음이라기보다는 몸을 질질 끄는 소리처럼 들렸어. 내 몸이 떨리면서도 숨을 최대한 억눌렀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다 그 발걸음이 내 바로 뒤에서 멈췄어. 그 멈춤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내 등 뒤 몇 센티미터에 누군가 서 있다는 확신이 들어버렸어. 등이 얼어붙었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현기증이 밀려왔어. 그리고 내 오른쪽 귓바퀴 바로 가까이 아주 느리고 길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 알아.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숨과 침묵 사이에 찢어진 공기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 나는 그때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자마자 내 다리는 그제야 움직임을 허락하듯 풀려버렸어.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비상구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 플래시 조명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벽에 그림자를 길게 끌어내렸고 그 그림자들이 내 뒤를 쫓는 것처럼 자꾸만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어. 복도 끝 비상구 문을 밀쳤는데 열리지 않았어. 당황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밀고 다시 미친 듯이 당겨봤지만 꿈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그 끔찍한 감각. 잠기지 않은 문인데도 누군가 반대편에서 조용히 눌러 막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그때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낮고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소린가 했지만 아니었어. 그건 말을 흉내내는 소리였어. 가지마. 같이 있어. 단어 사이사이에 공백이 비어 있었고 누군가 혀를 다루는 법을 모른 채 사람을 따라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 어두운 복도 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쪽에서 소리가 조금씩 더 또렷해졌어. 마치 목소리가 점점 내 방향에 맞춰 초점이 잡히듯. 나는 숨을 참은 채 비상구 손잡이를 마구 흔들었어.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어. 아까 전화 속 목소리가 경고했던 게 떠올랐거든. 돌아보지 마. 하지만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도 무엇이 떨어졌지? 하는 호기심이 공포를 찔러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리는 대신 조심스럽게 플래시를 바닥 쪽으로 내려 비췄어. 그때 숨이 멎었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건 내 폰 케이스였어. 근데 폰은 케이스 안에 없었어. 바닥에 굴러간 케이스 뒤에서 아주 느슨하게 손가락 2개가 미끄러져 나오는 게 보였어. 하얀 손등, 살이 물에 부른 것처럼 부풀어 있는 손가락, 마치 벽 아래 틈에서 몸을 끌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 그 손가락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 사각, 사각. 나는 비상구 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어봤어. 하지만 이번엔 문이 갑자기 끼익하고 스스로 열렸어. 그 찢어지는 금속음과 함께 나는 균형을 잃고 계단으로 몸을 던지다시피 뛰어내렸어. 계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 내가 뛰는 발소리만 울리고 뒤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마치 방금까지의 모든 일이 갑자기 거짓말이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위에서 쿵 하는 무언가가 계단참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저 발이 닿는 대로 넘어진다 해도 계속 아래로 뛰었어. 1층 반지하까지 내려왔을 때 그곳 특유의 싸한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어.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서 맡을 법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흙냄새. 계단실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종이 공고문들이 축축하게 젖어 붙어 있었어.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똑똑똑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사람 발소리보다 훨씬 느렸고 너무 규칙적이었어. 마치 무언가가 걸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흉내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지하층 끝 복도 쪽으로 몸을 돌려 뛰었어. 전기가 꺼진 것처럼 어둡고 벽면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계단의 금속 난간이 울리는 진동까지 느껴졌어. 그때 복도 끝 비장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드러났어.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어.
노란 형광등이 깜빡이며 비추자 그 모습이 잠깐 드러났어. 어깨가 이상하게 처져 있었고 팔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어. 그리고 고개는 정확히 내 쪽이 아니라 허공 어딘가를 향해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어. 마치 방향 감각이 없는 생명체처럼. 그 존재가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또 하나 더 들려오기 시작했어. 위쪽 계단에서 내려오던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좀 더 빠르고 인간적인 속도의 발소리. 나는 급히 몸을 돌렸지만 그 순간 눈앞의 어둠 속에서 어떤 남자가 튀어나오듯 나타났어. 학생! 거기 서! 위험해! 그 사람은 학교 방호팀 경비원 아저씨였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공포로 굳어 있었어. 나를 보자마자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 뒤, 보지 마. 지금 절대 뒤돌아보지 마. 빨리 나가. 그 말투가 너무 급했고 그 눈빛은 내가 경험했던 공포와 완전히 같은 결을 띠고 있었어. 아저씨는 내 손목을 꽉 잡은 채 학교 뒤편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가 달릴수록 복도 끝 형체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 걸어오지 않았는데도 거리가 줄고 있었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 아저씨의 손이 떨렸고 그의 숨소리는 마치 내 것처럼 뒤섞여 들렸어. 출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울리듯 났고 끌리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 돌아오지 마. 그 음성이 복도 전체 벽을 타고 흐르듯 퍼졌고 바닥까지 떨려오는 게 느껴졌어. 아저씨는 나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순간 소리는 급하게 끊겼어. 마치 복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소리였던 것처럼.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을 때 출구문은 아주 천천히 스스로 닫히고 있었어. 아저씨는 그 문을 보며 숨을 삼켰어. 너 그 복도에 들어갔구나.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자 아저씨가 천천히 내 손목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그 복도 몇 년 전 사고 이후로 아무도 안 들어가. 학생 절대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라.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나는 그 순간 진짜로 내가 살아서 나온 게 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저씨 손에서 풀려나면서도 아직 몸이 굳어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내 심장은 여전히 도망치듯 뛰고 있었어. 입이 말라 물 한 모금조차 삼키기 힘들었고 손은 여전히 떨려서 스마트폰을 들 수 없을 정도였지. 아저씨는 나를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며 속삭였다. 조심해, 너 혼자가 아니야. 그곳에 남아있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어.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 무슨 존재인지, 왜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머릿속에는 질문이 끝없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 그날 밤 나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어.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면서도 온몸에서 한기가 멀리 떠나지 않았어. 이불을 끌어안고 있어도 등 뒤에서 기어오르는 듯한 감각은 여전히 존재했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을 듯 뛰었어. 나는 결국 휴학계를 내야만 했어. 그 복도를 지나며 겪은 경험이 내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야. 친구들이 말하길 정신 차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 공포는 현실 그 이상이었어. 집이나 학교에서 혼자 있는 순간마다 그 존재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문틈, 바닥, 벽, 거울 모든 곳이 불안의 도구가 되었어. 며칠 뒤 나는 그 복도를 다시 보러 갈 용기를 냈어. 하지만 아무리 발걸음을 옮겨도 그 복도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듯한 정적, 공기 속에 떠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 그리고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이 반복될까 두려워서 결국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조금씩 현실과 공포를 구분하려 했지. 하지만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 바닥과 벽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은 사라지지 않았어.
마치 그 복도의 존재가 내 기억 속으로, 내 생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어. 휴학 동안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며 살았어. 밤마다 불을 켜두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TV를 켜고 소음을 만들어서라도 그 존재가 다가오지 못하게 몸과 마음을 지켰지.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은 없었어. 그 복도, 그 소리, 그 그림자, 모든 게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 가끔 나는 문득 깨닫곤 해. 그 존재는 단순히 복도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취약함과 공포를 탐색하며 따라오는 것 같다는 사실을. 혼자가 된 순간, 마음이 약해진 순간, 그 존재는 내 뒤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나를 지켜보고 시험해. 나는 이제 겨우 조금씩 그 공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결코 잊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복도에서, 그 밤에서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 경험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복도를 걷지 않고 문을 열 때마다 잠시 멈춰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숨죽이고 나를 지켜보는지 늘 생각하게 되었어. 그 복도를 지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어. 방 안에서, 지하실에서, 심지어 내가 잠든 사이에도. 숨이 막히는 공포와 이해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내 일상 속에 남아있는 거야. 나는 이제 그 경험을 들려주는 이유가 하나야. 절대로 혼자 그곳에 가지 마라.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고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복도를 떠올리며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어.